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번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 2번 세대별 미디어 활용과 인식 차이, 3번 자신의 원트 인식하기입니다.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그림 중 어떤 것이 기존 미디어이고 어떤 것이 유튜브일까요? 첫 번째 그림이 유튜브 같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부분에서 기존 미디어인 레거시 미디어는 시청자의 사고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TV를 장시간 시청할 수도 있고 제공되는 편성표를 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편성 광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청자의 깊은 사고가 불필요합니다. 추천 영상을 보고 선택해서 추천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TV에 비해서 시청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청시간은 10분 안팎으로 거의 되어 있죠. 그리고 편성표가 없습니다. 광고도 무작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미디어인 TV는 특정 시간에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중간 광고도 참고 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TV를 보는데요. 유튜브의 시청자는 능동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을 둘러봅니다. 재미없는 영상을 참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루하면 곧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클릭했는데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나갑니다. 시청자가 언제든지 영상에서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커뮤니티 탭으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시청자가 질문하는 것, 궁금해하는 주제, 다루어 달라는 요청사항이 내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영상을 원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원하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영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1대 다수의 소통이 아니라 나와 시청자 간의 1대1 소통 공간입니다. 따라서 시청자와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서 대화하듯 말을 하면 유리합니다.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존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를 보면 유튜브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고 영상 길이도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잠자는 시간까지 인간의 생활 속을 파고듭니다. 보통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ASMR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청취자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처럼 인간과 항상 공존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에서나 갖고 다니죠. 그러면서 짬이 나거나 심심할 때 언제든지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개인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유튜브는 검색 플랫폼입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것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영상으로 검색 결과가 제공됩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구글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하죠. 알고리즘 시스템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영상을 계속 추천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유튜브에 머무르게 합니다. 시니어 소셜벤트 임팩트 피플스는 코리아 19 이후 5060 세대 집콕 라이프의 변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5060 세대 369명 가운데 87%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고 이들 중에 79%는 유튜브 온라인 영상 시청 시간이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 이용 비율은 50대가 7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는 보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TV보다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담고 있어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하고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유튜브를 사용하였으니 2019년도에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게도 온라인 콘텐츠 시청은 일상이자 집콕 라이프를 즐기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별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요? 2021년도 4월 앱 분석 업체인 와이즈 앱과 와이즈 리테일은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많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1위는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한 총 사용 시간은 680억 분으로 2위 카카오톡 292억 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음은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 앱이 2019년 8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을 발표한 세대별 앱 사용 시간입니다. 앱 사용 시간을 보면 유튜브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었습니다. 10대는 1인당 평균 2,500분을 이용하여 월 41시간 40분에 해당하고 1인간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세대였습니다. 20대는 1인당 1,882분을 이용하여 월 31시간으로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세대는 30대와 40대보다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긴 1206분으로 월 2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통해 Y와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세대는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 불리는 1984년에서 1993년생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Z세대는 1994년에서 2003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Z세대는 Generation G라는 뜻이고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뜻으로 그 Z세대는 Y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으로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IT 통신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서비스 활용, 글로벌 경기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골고루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텍스트 메시지로 소통하며 자란 반면에 Z세대는 동영상 메시지로 소통하며 자랐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동영상이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느끼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소비에 더 비중을 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라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을 경험한 디지털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디지털에 익숙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IT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습니다.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 역시 모바일 기기가 크게 차지하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의 이미지로 소통하며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남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변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등으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 맺기를 합니다. Z세대의 주 이용 플랫폼을 보면 온종일 온라인에 연결된 세대답게 다양한 SNS를 두루 사용합니다. 주로 이용하는 SNS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튜브가 95%, 인스타그램이 69%, 페이스북이 67%로 모두 절반을 넘겼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좋아하고 동영상, 만화, 게임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련 앱의 이용 비중이 높습니다. 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유튜브 이용 비율이 10% 이상 높고 이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검색이 당연한 세대이고 미디어 소비는 모두 유튜브라고 봐도 됩니다. 검색도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로 하는데요. 앞선 세대가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에서 검색했다면 Z세대는 모든 정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습득하죠. 유튜브에선 모든 게 가능하다는 주의라는 의미인 유아독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Z세대의 여가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도 유튜브였습니다. 여가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82.2%가 유튜브 감상을 택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기성세대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Z세대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 TV 등에서 구독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즐겨 찾는 크리에이터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크리에이터 10명 이상을 기억하고 즐겨 찾는다고 응답한 Z세대도 27.3%나 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10명 중 7명은 셀럽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답하였습니다. 2017년 포브스에 실린 글을 보면 Z세대에게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그냥 스타가 아니다. 요리를 가르치고 운동을 지도하는 등의 롤모델이다. Z세대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얻으며 탄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실려 있는데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Y세대와 Z세대가 유튜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Z세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에서도 유튜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 4명 중에 1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래 MZ세대들의 놀이터로 알려져 있는 유튜브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10대에서 20대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튜브에서 중장년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 앱에서 분석한 유튜브를 이용한 세대별 이용자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이 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대가 21.3%, 30대가 19.4%, 20대가 17.2%, 10대가 1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10대는 비중이 13.4%로 가장 낮았지만 평균 이용 시간은 가장 길었고 한 달 평균 시간이 46시간으로 달해서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이상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의 장년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고도화된 알고리즘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유튜브 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영상을 몇 편 보고 나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추천 동영상이나 맞춤 동영상과 같은 동영상을 제시하는 기능도 중장년층의 이용률을 높이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뉴스 소비 채널이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업계의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뉴스나 정보 검색의 주 채널인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정치, 트로트 등의 50대 이상이 선호하는 컨텐츠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용자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개의 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이 없으면 일상이 가장 지루할까요?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전부 우리에게 익숙한 채널인데요. 어떤 앱이 없으면 가장 지루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Z세대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유튜브를 시청하고 유튜브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연예인보다 유튜버가 알려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10명 중 절반 이상이 한 번쯤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청년층이 그저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의반 타의반 생산자의 길로 들어서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크리에이터가 화제의 직업으로 떠오른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동영상을 소비하는 동시에 얼마든지 쉽게 동영상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상 Z세대는 영상을 통한 소통이 타 세대에 대비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Z세대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와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1인 스트리머로 소통하며 방송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같이 공부해요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먹방을 보면서 밥을 먹고 영상을 더 이상 시청하지 않고 경험합니다. 또 Z세대는 영상의 재생산을 통해 취향 중심의 놀이와 경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의 특정 장면이나 어벤져스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상을 리액션 비디오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을 여러 개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거나 리액션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며 컨텐츠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컨텐츠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유튜브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소셜미디어에서 유튜브에 대해 언급한 17만 건의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된 통계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는 주된 목적은 심심하거나 궁금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해서 유튜브를 찾은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 즐길 거리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튜브와 함께 듣다라는 키워드가 언급된 빈도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음악 감상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 성장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요를 듣거나 뉴에이지 음악을 듣거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유튜브를 찾는 사람들 역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알아봅니다. 이때 유튜브와 함께 검색한다는 언급이 증가한 점 역시 검색 플랫폼의 대체제로서 유튜브의 역할이 시사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유튜브가 앞으로 방대한 양의 다양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중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현재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개별 카테고리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 플랫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의 컨텐츠에 대한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풀과 저렴한 가격을 갖춘 해외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Z세대와 같은 젊은 시청자들은 더 이상 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거나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는 제작자가 되거나 공부 방송이나 먹방과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원합니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채널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